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의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오늘 또 굉장히 어렵게 흘러갔어요. 급락장이 나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힘들어 하시고 걱정도 많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견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5% 가까이 밀렸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6% 이상 밀리면서, 이번 5월 들어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그저께는 또 괜찮았거든요, 장이.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밀린 이유가 뭘까? 어제와 그저께 반등한 이후에 다시 눌릴 자리였고요.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틀 반등 주고 뭐 계속 이렇게 날아갈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고, 코스닥도 여기서 반등 주고 살짝 눌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했어요. 오늘 이 정도로 밀린 거는 글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젯밤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현재 시각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스닥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밤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증시도 밀렸어요. 네, 대만 증시도 오늘 0.9% 하락을 했고 일본도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락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밀리긴 했고 실제로 나스닥 선물도 밀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린 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대만은 사상 신고가예요. 이렇게 사상 신고가에서 조정을 받는데 마이너스 1%도 안 밀렸거든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또 금토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주말에 금토스에 관련 영상을 올려서 제 금토스에 대한 제 기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이 5월 29일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결제일 기준으로 6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제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5월 말일이에요. 근데 지금 금투세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금투세가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딱 나온 게 없어요. 계속 지금 인터넷상에서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가 물론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유예되면 괜찮은 건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유예라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에요. 근데 다음 달부터 14년 6월부터 이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6월부터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 내년에 금투세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100%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지는 못했어요. 저도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는 워낙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6월이 시작되기 D-2일 오늘까지 이 큰손들의 자금이 이탈한다.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나 그냥 한국장 안 해. 나 5월까지 주식 다 팔고 빠빠이 할게 해서 오늘까지 이런 매도 물량들이 좀 크게 쏟아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물량들이 일단 5월 말까지 싹 쏟아지고 나면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매물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좀 진정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수급 불균형이 진정되면서 오히려 6월 초에는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이 좀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인터넷이랑 유튜브 요즘에 여러분들 다 인터넷이랑 유튜브로 보잖아요. 분위기를. 요즘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국장, 이제 국장이라는 거는 한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장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장도 있고 뭐 코인 시장도 있고 하니까 선택의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에요. 보시면 미국장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국장은 안 좋다. 국장 안 하고 미장을 하는 이유. 국장은 왜 이 모양일까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금투세 시행 시에 국장은 떠나실 거죠? 이런 얘기가 최근에 올라왔고 국장 희망이 없다는 글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네요. 국장 바이바이 중. 국장은 진짜 너무한 듯. 정말 국장은 안 해야 하는데.
국장 어렵네요. 이게 제가 일부만 그냥 캡처해서 가져온 거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보니까 국내 주식 다 팔았다. 근데 이런 유튜브 영상들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 댓글 보면은 저도 다 팔았다. 저도 이제 국장 안 합니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데, 저는 우리나라 국장을 17년, 18년째 봐온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매물들이 계속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이 모양인 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금투세인데, 이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실제로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매일 빠지고 매월 빠지고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는 있는 거고, 또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멸망하고 소멸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장이 침체되고 그럴 수는 있다고 쳐도 이게 계속 무너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리고 좋은 종목은 결국 또 갑니다.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런 분위기 있죠. 이렇게 개인들이 극도의 비관을 느끼고 실제로 주식을 팔고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기회라고 느껴요. 기회. 우리가 소위 역발상이라고 하잖아요. 역발상. 이럴 때 역발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장 팔고 한국장이 최고다, 우리나라 시장 너무 좋다,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막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막 들어오면은 그게 뭐예요? 거의 꼭지 근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비관 일색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큰손이건 소액 투자자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포기하고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좀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또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올지, 그런 것들이 기대가 한편으로는 돼요. 기대라고 하기엔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긴 한데, 장이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불안한 거고, 이렇게 비관일색일 때는 반전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생리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금투세가 유예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장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전략과 종목들은 이렇게 장이 어려운데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끝났고 앞으로는 2분기,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찾아올 텐데, 그때 실적 잘 나올 종목을 우리가 잘 고르면 시장이 어떻든 간에 시장보다 훨씬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주도 섹터 주도주가 되는 거고, 그런 종목을 찾으려면 1분기 실적 잘 나온 종목 중에 찾아라, 이게 팁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꿀팁이에요, 꿀팁. 1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은 2, 3분기도 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AI 반도체, AI 전력망,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LS그룹까지 말씀을 드렸고, K뷰티에서 실리콘2, 잉그루드레, 클래시스, VT 말씀드렸고, 음식료의 삼양식품 말씀드렸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 위주로 보셔야지 굳이 아직 안 오른 거, 덜 좋은 거 찾아내려고 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번 볼까요? 자, 하이닉스 이렇게 장이 어려운데 어쨌든 신고가권에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신고가입니다.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이번 주에 좀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신고가 영역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력망, AI 전력 쪽을 보면 현대일렉트릭 신고가고요, LS일렉트릭 신고가고요, 재룡전기 신고가권에 있고, 일진전기 신고가권에 있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대장주 어디라고 했어요? 실리콘2. 제가 실리콘2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그 뒤부터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오른 거는 못 사겠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구경만 하는 거야.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과거로 가봅시다. 과거로. 여러분 이때도 보세요. 제가 이때 카카오를 2020년 가을에 저희 회원님들께 추천을 강력하게 드렸던 기억이 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조정받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 벌써 2만원대 3만원대에서 7만원 8만원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물론 주가가 뭐 50배 100배 올랐으면 그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주도주라면, 이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니까 인터넷, 언택트, SNS 이쪽 섹터가 주도 섹터였잖아요. 실제로 실적도 급성장하고 있었고 앞으로 성장 여력도 더 크게 열려 있었고, 좋은 종목이 과연 이렇게 3, 4개월 오르고
주가가 3배 오르고 끝날까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회잖아요, 여기가. 근데 초보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주식을 살려 그래요. 여기서 사야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저도 못해요. 주도주는요, 저점에서 발굴하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가 신고가를 뚫고 실적이 급성장하는 걸 확인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주도주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라도 주가가 3만원, 2만원대에서 8만원, 7만원 올라온 종목인데 거기서부터 카카오가 7만원대부터 얼마까지 갔나요? 17만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거 액면 분할 돼가지고 가격이 더 높았던 건데, 그러니까 보시면 주도주는 보통 1년 이상 가고 시세로 따지면 거의 뭐 최소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도 간다. 이 논리가 또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에코프로 BM 작년에 이때죠. 제가 이때도 에코프로 BM을 저희 회원님들께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여기도 매매했었고 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여기서부터 계속 매매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 팔아라, 여기서는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쇼츠로 막 올려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이미 주가가 올랐어. 이미 주가가 10만원대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까지 올랐어요. 그죠? 3배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추천하면 이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주도주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자, 주가가 올랐죠. 오르긴 했는데 고작 2개월 반 올랐습니다. 2개월 반 오르고 주가가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습니다. 주도주 그렇게 안 끝나요. 그 전에 주도주 시젠도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최대 수혜주였잖아요, 주도주. 얘도 뭐 2월 말 3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 코로나 효과 때문에 짧고 굵게 시세를 터뜨렸는데 그래도 얘도 6개월 이상 갔단 말이죠. 그리고 시세는 뭐 2만원 이하에서 16만원까지 갔으니까 8배 8배에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더 과거로 가볼게요. 더 과거로 가보면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경기가 갑자기 호황을 맞이했고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황을 맞이하면서 한샘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신고가, 이게 주도주잖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보세요. 주가가 2만원 뭐 이하에 있다가 3만원, 4만원 왔습니다. 이미 올랐는데요. 이미 오른 걸 어떻게 매수하죠? 이때 한샘은 보시면 2만원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얼마까지 갔냐면 34만원까지 갔어요. 15배가 올랐고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2년 동안 올랐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주도주거든요. 그런데 실리콘2가 지금 고작 한 2, 3개월 올랐잖아요. 물론 많이 오른 거 맞는데 제가 지금 과거 사례들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아,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 절대 매수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정말 실적이 폭발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면 이런 자리에서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앞으로도 마찬가지 결국 더 갔죠. 근데 지금은 또 이런 자리는 이제 4만원 찍었는데 지금 자리는 약간 단기적으로 과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정시 매수를 다시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인그루드랩 VT 볼까요? VT 신고가, 인그루드랩 거의 신고가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도주 논리를 과연 주도주란 뭔가, 주도주는 왜 탄생하는가, 어떤 원리로 탄생하는가, 주도주의 요건은 뭐가 있는가, 주도주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내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냥 2600개 시장의 모든 종목들을 다 보면서 내일은 뭐가 올라갈까, 내일은 2600개 중에 뭐가 올라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냥 하루살이 매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지난주에 엔비디아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또 나왔습니다. 다들 아실 거고 엔비디아가 $1000 돌파를 넘어서서 지금 $1100까지 넘어갔고 이제 애플의 시총을 거의 턱밑까지 쫓아왔고요. 제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 이 하이닉스의 HBM3 이 수율을 설명드리면서 얼마나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엔비디아의 친구들, 핵심적인 친구들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그리고 카페에서도요, 제가 5월 초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분석글을 올려드렸어요. 네.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뭐 대놓고 이거 얼마에 사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린 거거든요.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은 무슨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하지가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주가가 끝까지 횡보하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드는지 관심 있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요, 이렇게 급등하고 안 빠지고 횡보하면요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위험한 주식은요, 한미반도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 주식이 위험해요. 더 이미 내려왔지만 더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오랫동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아마 이번 시장에서도 이런 주도주의 이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강한 종목, 좋은 종목이 왜 중요한가를 아시는 거고, 단순히 차트만 보면 안 되고요. 차트만 가지고 강하다 약하다 판단하면은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좀 하셔야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더 뭐 비중도 실을 수 있는 거고 확률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5월도 다 지나갔으니까 6월 초 매매 전략. 금투세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손 자금 이탈 현상이 지금 계속됐고, 특히 오늘 좀 유독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 말 그리고 다음 주 6월 초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결국 유예되는 게 좋은데, 당장 유예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쏟아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막 멸망적인 비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폭망이다. 근데 물론 안 좋은 건데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래서 지나친 비관은 지금은 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렇다고 당장 시장이 급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재 시장 이 판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이 주도주, 정말 좋은 종목들 위주의 차별화 장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뭐 낙폭과대 종목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종목들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금투세 때문에 이탈되는 수급이 일단락이 되더라도 그렇다고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매도세가 주춤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시장이 골고루 다 올라가려면 강력한 매수세가 출현을 해야 돼요.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제한된 매수 자금, 제한된 매수세로 시장이 수익률 게임을 만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종목들이라든지 남아있는 큰손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이쪽이 현재 핵심 키워드고, 얘네가 앞으로도 2분기 3분기 또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650 이하는 혹시 밀린다면 기술적인 지지 영역이다 라고 보는데요. 차트로 본다면 대략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이런 추세적인 하단 자리에 내려오면은 지금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신고가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121선까지 이탈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밀려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현재 지수 이하 투매는 특히나 2650 근처부터는 투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큰 손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한 후에는 반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흐름만 보고 너무 비관 일색일 필요 없다. 제 오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의외의 반전이 나오는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정확한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주도주 위주의 단기 전략.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주도주 위주의 전략을 꾸려야 된다고 보고, 이 주도 섹터들의 조정시 매수 또는 뭐 신고가 돌파권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저는 그런 성향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기 전략을 꾸리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라든지 그 외에도 낙폭이 너무 심한 종목들,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종목은, 물론 어떤 종목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종목은.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제 와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버티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쪽이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를 내 계좌의 30% 또는 그 이하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저는 뭐 기다려도 된다고 봅니다. 뭐 내년까지 바라보고. 근데 계좌의 2차전지 비중이 70%, 80%다. 심지어 몰빵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건 좀 힘들죠.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일단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내가 한쪽에 몰빵한 포지션은 그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법에. 그러니까 내가 한미반도체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몰빵을 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오히려 수익을 더 먹을 걸 못 먹을 수도 있다고. 너무 심리적으로 후달리기 때문에. 꼭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락이 심각하게 나타난 종목들 위주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 계좌가 그냥 현재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종목들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 일부, 뭐 저는 한 50%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50%에서 최소 30% 정도는 좀 잘라내고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주도 섹터 쪽에서 매매를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쪽에 몰빵하는 거는, 이게 잘못하면 이런 극단적인 차별화가 한 두세 달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는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주도주만 몰빵한다? 당연히 안 되죠. 그렇다고 소외주, 후발주 몰빵으로 기다린다?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적정 비중이라면 좀 기다리는 것도 지금은 전략이다. 버틸려면 여러분 잘 버텨야 됩니다. 어설프게 버티면 안 되고, 버틸 거면 잘 버텨야 돼요. 뒤늦게 저 툼의 끝자락에서 포기해버리면 바보 된다고요, 잘못하면. 특히 2차전지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 큰손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한다, 최근에. 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쪽은 개인들이 빠져나가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도주 매매 철학, 주도주 매매를 좀 더 제대로 배워보고, 나도 이제 어설픈 종목, 소외주, 테마주, 잡주 매매 그만두고 주도주 매매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질문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교육자료도 있어요. 교육자료. 여기 오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특히 이제 명장님과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교육자료들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매매 철학과 습관을 고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금투세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들이 빨리 들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